변호사님, 네. 전세보증보험, 전세금 반환 보증, 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네. 이런 보증보험들 상품 이름이 정말 너무 헷갈립니다. 그렇죠. 이름도 상당히 비슷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이게 법률상은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전세금이든 전세보증금이든 임대보증금 다 똑같은 말인데 네. 취급기간이 달라서 그래요. 취급기간이 크게 세 가지인데 허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보증보험이라고 SGI가 있고 주택금융공사 HF가 있거든요. 네. 이 세 가지 취급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상품 이름을 다르게 붙인 것 뿐이에요. 근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제가 봐도 헷갈릴 정도로 정리가 필요하죠. 네, 저도 보고 읽어도 되게 너무 비슷하고 헷갈리는데요. 뭐 이렇게 다 같은 보증보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다 똑같아요. 이름만 다르고. 그렇죠. 법률상은 전세금이든 보증금이든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다 똑같은데 네. 상품 이름을 다르게 하는 게 헷갈려서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정리해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안 그래도 법률과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운 편인데 네. 이런 보증보험 상품들은 일반 분들도 자주 접하게 되실 부분인데도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어디서 어떻게 기억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한데 그렇죠. 정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상품. 크게 두 가지 가닥으로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차인이 있고 임대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품이 임차인을 위한 상품인지 임대인을 위한 상품인지를 먼저 구별하고요. 네. 그 다음 제가 취급기간이 세 곳이라고 했는데 허그하고 SGI하고 HF 이 세 개 중에 어느 기관에서 취급한 상품인지 네. 이 두 가지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그 임차인을 위한 네네. 상품이 뭔지 궁금한데 전세금을 넣었는데 받지를 못하면 네. 피해받는 사람이 뭐 우선적으로 임차인이니까 네. 이게 제일 궁금한데 임차인을 위한 상품은 어떤 게 있나요? 그 전세 계약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은 99% 임차인이지 임대인이 피해를 받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보증보험 상품도 99%는 임차인을 위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상품의 99%는 네. 임차인을 위한 상품이다 라는 걸 일단 알고 계시고요. 네. 임대인을 위한 상품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HF에서 주관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요건 이따 말씀드리는데 네. 일단 큰 가닥은 임차인을 위한 상품이 대부분이다 라는 거 알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을 위해서 설계된 상품 중에 그 임대사업자를 하는 임대인이 가입해야 되는 상품이 있어요. 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임차인을 위한 건데 가입을 이제 그 임대사업자가 해야 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리하면은 임차인을 위한 상품이 대부분이고 임대인을 위한 상품은 딱 하나밖에 없다. 요거를 일단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군요. 아까 처음에 굉장히 헷갈리는 상품들이 모두 같은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공공기관에서 이런 법률 용어를 구분을 안 해서 쓰는 것 자체가 좀 의문스럽긴 한데요. 네, 저도 좀 그러면 두 번째로는 아까 어떤 기관의 상품인지를 잘 확인하라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총 기관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줄이면 허그라고 하거든요. 이 허그는 대부분 알아요. 네. 그래서 이 허그에서 나온 상품 이름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것도 이제 임차인을 위한 상품이에요. 네.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한테 임차인 돈을 못 받으면 허그에서 대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위한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나오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있어요. 네. 이것도 용어가 살짝 다를 뿐이지 결국이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계약 끝났을 때 임차인이 돈을 못 받으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 돈을 주는 거예요. 네. 그 원리는 똑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줄이면 HF인데 여기서 하는 상품이 있는데 네. 이것도 용어 이름이 그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인데 용어 이름이나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임차인이 돈을 못 받았을 때 대신 돈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제목을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세 가지 모두 임차인을 위한 상품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네. 방금 정리를 해주셨는데도 이름을 기억하려고 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네, 네. 이름은 기억할 필요가 없고 다 같은 똑같아요. 임차인을 네. 위한 상품이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하고 관련이 있는 보증보험도 있나요? 안심대출이라고 해가지고 대출이랑 연계된 상품이 딱 하나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전세 보증금도 보호해주면서 그 대출도 보호해주는 상품이에요.
이게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브에서 취급하는 상품인데 네. 흔히 안심대출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대출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네.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한테 돈을 빌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그 은행의 돈을 임차인이 대신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돈을 받아서 갚아야 되는데 네. 돈을 안 주면 자기 돈을 갚을 사람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럴 때 그 허그에서 네. 대신 은행의 돈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의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대출과 연계된 안심대출이라는 상품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임차인을 위한 것과 똑같은데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대출금까지 보호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대출금을 보호해주는 상품이군요. 조금 더 안전하죠. 네, 그럼 지금부터는 임차를 위해서 임대 사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임차인을 위한 건데 네. 임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거고 네. 이건 이제 임대 사업을 하는 임대인들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요. 이건 이제 이름은 또 임대 보증금 보증이라고 하는데 네. 이름이 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임대인 중에 임대 사업을 여러 채를 임대하는 분들은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거든요. 네.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소수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이라고 거기서 이제 보증보험을 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임차인을 위한 상품하고 똑같지만 임대 사업자를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 취급하는 것만 조금 다를 뿐이죠. 네. 근데 우리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을 할 때 네. 계약서 양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양식이 있고 네. 하나는 되게 이렇게 좀 두꺼우면서도 뭔가 이렇게 체계가 잡힌 게 있어요. 그게 보통 보면은 그 임대 사업자를 위한 임대차 계약서거든요. 네. 그런 건 이제 우리 임대인이 임대 사업을 하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양식에 보면은 특약사항에 네. 그 보증보험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런 거는 임차인 입장에서 이게 나를 위해서 그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사람이 임대 사업자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럼 그 상품이 설마 서울보증보험에도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있어요. 이게 또 이름이 헷갈리는데 네. 아까는 이제 허브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은 서울보증보험 SGI에도 같은 상품이 있어요. 근데 결국엔 똑같은데 제목은 임대주택보증보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름은 전혀 기억할 필요가 없고 취급하는 기관이 다를 뿐인 거죠. 그렇죠. 취급하는 기관이 조금 다른데 기관마다 약간씩 요건이 달라요.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아까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던 임대인을 위한 상품이 또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상품은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취급하는 건데요. 네. 이름은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이에요.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른 게 네. 앞에 99%는 다 임차인을 위한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임대인과 은행을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최근에 역전사태 때문에 그런데 네. 보통 계약 끝나면 임대인이 이제 그 임차인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어떤 자금 마련 힘들어 돈을 못 주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때 임대인들이 임시로라도 돈을 주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그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이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본인이 돌려주기 위해서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조차 상환이 안 될 때 은행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때 HF에서 은행에 돈을 대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을 때 임대인과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랑은 좀 상황이 반대인 거죠. 요거 하나만 예외일 뿐이지 나머지는 다 임차인을 위한 거죠. 네.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되셨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 임차인과 임대인 중에서 누가 보호를 받는 상품인지 그리고 어느 기관이 취급하는 네네. 지를 먼저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통일하지 않고 네. 상품 이름을 다양하게 해놓으니까 국민만 피해보는 거예요. 근데 법률상 용어가 다 똑같은데 이름을 약간 꼬아가지고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총 취급기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하브 네. 그리고 서울보증보 SGI 네.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요 세 가지가 있고요. 네. 세 가지에 임차인을 위한 게 99%, 임대인을 위한 게 딱 하나가 있다. 그리고 임차인을 위한 것 중에는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다. 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네. 아주 깔끔하게 마지막에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